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보험 영업을 좀 추천하시는 건가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왜요? 일단 보험 영업이라는 게 지난달 같은 기준으로 이제 그 실수령액 기준으로 8천만 원 버신 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일 못 버시는 분들은 안녕하세요. 혹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신한금융플러스 감탄지사의 지사장 김성우입니다. 혹시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 제가 빠른 80이에요. 44. 이 정도. 지금 바로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네. 지금 8시여가지고 항상 이 시간에 출근해요. 일단 이동할까요? 네네. 차 되게 좋은 거 타시네요. 혹시 영업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30대 초에 사실 사업을 했었어요. 의료기 사업을 했었어요. 그때 좀 잘 됐었어요. 잠깐. 이제 운영할 줄을 몰라가지고 깔끔하게 말아먹었죠. 빚이 이제 2억 정도가 발생을 한 거예요. 예. 이제 그냥 일반적인 직장에 들어갔는데 월급 250 받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예. 그 어느 날 주차장에서 아저씨가 이제 차를 빼는데 월급 얼마 받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경비 아저씨가. 저요? 한 250 받는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고개를 이렇게 잘래잘래 흔드시면서 그거 가지고는 집 한 채도 못 살 거야. 그러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오늘 왜 이러지? 왜 날 놀리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말 하지? 근데 그 한마디가 집 한 채 못 사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람답게 못 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다시 사업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영업직이 좀 매력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또 실질 소득도 평균 2016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연봉 4,800이 평균 연봉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연봉 한 3천만 원 한 중반대 받았거든요. 예. 기존 직장보다 연봉이 한 2천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아니면 제가 좀만 더 열심히 하면 한 7천 뭐 이 정도도 가겠다 했는데 좀 그게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6년 전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사장까지 올라오게 되셨는지. 만약에 그 진짜 주요 원인 하나 꼽으라면은 몰입? 그러니까 제가 월 그 생활비 하는데 전혀 지장 없을 정도만 빼고 거의 계속 회사에다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어가지고 첫 해에 제가 소득이 8억이에요. 아, 소득이요? 네, 전체 소득이 8억인데 지출이 7억 6천. 아, 지출이 7억 6천이에요. 근데 그거 사실 한 반 정도는 제가 아끼려면 얼마든지 아낄 수 있는데 다 썼어요. 회사에다. 이제 설계사님들 이제 일거리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 일거리 확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좀 많이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또 회사가 처음에 적자였어요. 그래도 처음에 한 1,000만 원씩도 계속 들어갔고. 흑자 전환은 얼마나 걸리셨나요? 7개월 차? 근데 이게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알겠지만 운이 좋아가지고 7개월 만에 된 건데, 그 7개월 동안에 내가 그 집에서 머리 싸매고 이렇게 잠 못 잤던 거 생각하면 보통 일이 아니었어 사실은. 보험이 장점이자 단점이 개인 사업이에요. 그냥 내 사업체. 누가 도와주는 게 별로 없어요. 회사라는 게 교육이라든가 어떤 약간의 인프라, 노하우 이 정도가 있는 거지, 막 고객을 막 엄청 매칭을 해주고 뭐 계약 받을 사람들을 뭐 어디 모아놓고 우리를 부르고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만큼 이제 그 내 고객 풀이 커지는 거죠. 그럼 그때 첫 달에 네네. 소득이 얼마 정도 됐어요? 첫 달에 한 3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아, 그래도 첫 달 치고는 제법 나은 거 맞아요. 아닌가요? 나쁘지 않은 거. 네, 그 다음 달은 혹시? 세 달 동안 300, 400, 예. 500 이렇게 하다가 네 달째 그때 한 700 되고 다섯 달째 1000 그때 1000 찍었어요. 그러면은 300이 그럼 가장 적은 소득이었던 건가요? 네, 적은 소득이고 1000 찍고 나서 이게 떨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늘에 두 쪽 나도 소득 1,000만 원이 안 떨어지겠다 생각하고 했는데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보험 영업을 좀 추천하시는 건가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왜요? 일단 보험 영업이라는 게 이게 아마 어느 회사든지 아마 공통적일 텐데, 뭐 설계사들이 보험회사 들어간다면 뭐 이 회사 저 회사 찾잖아요. 예. 근데 재밌는 건 어느 회사 가든지 한 10%만 잘 돼요. 아. 네, 10%가 잘 되고 이제 90%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 10% 안에 들을 자신 있으면 하는 거고요. 10% 안에 들을 자신이 없으면 사실 하면 안 되는데, 저는 하셔라 하지 마셔라라고 꼭 이분법으로 물어보신다면 하지 마시라는 쪽이에요. 네, 그 다음에 특히 이런 영상 같은 거 보고 막 되게 금방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전혀 금방 되지 않고 엄청난 끈기와 진짜 이 머리가 터질 정도의 그 연구와 모색을 해야지 좀 되거든요, 사실은. 특히 초창기 때 그거를 겪을 수 있는 사람은 하면 되고,
엄청 근데 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면 이 보험업이 좀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진입 장벽이 솔직히 낮거든요. 자동차 그 면허 딸 때 그 시험보다 조금 어려워요. 그냥 설계사 시험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근데 너무 대책 없이 들어오고 회사들도 아무런 계획성 없이 막 받다 보니까 근데 너무 들어오는 사람도 생각 없이 들어오고 받는 사람도 대책 없이 받아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어떤 건가요? 이거 저희 몇 번 좀 들을 사람이 있고. 지금 직원은 몇 분? 지금 정확하게 93명. 93명이요? 네. 근데 더 좀 많이 하려고요. 목표는 그러면?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예. 1500명 정도? 예, 근데 그건 이제 단기적으로 10년 계획인 거고, 내년까지 150명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가 제 방입니다. 뷰가 뒤에. 네. 저희가 지금 전층을 다 쓰고 있는데, 예. 뷰가 상당히 괜찮아요. 여기는 혹시 실례가 되지 않나요? 월세가? 저희 월세가 보증금 2억에 월세 2천인데, 월세보다 관리비가 좀 비싸요. 관리비가 지금 1200? 관리비가 1200이요? 네, 지금 사실 여기 내부에 좀 문제가 있어요. 관리단끼리 좀 싸우고 있어가지고. 진짜. 네. 1000만 원은 기본 넘어가고요. 네. 이게 제일 사실 이 돈 아까워 죽겠어. 솔직히 얘기하면은. 출근하셔서 이제 처음 업무는 어떤 거 하시나요? 일단은 이걸 하나 먹어요, 제가. 이게 바로. 피디님도 이거 하나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거 하나 제가 따드릴게요. 이제. 카메라 있으니까. 지사가 좀 잘 된 편이잖아요. 사실 잘 된 편이에요. 네. 이 지사 만들고 성공하는 게 한 3%밖에 안 된대요. 3%요? 네네. 혹시 이 지사가 그러면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노하우 같은 게? 이게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전에는 이제 보험 공부만 했다면 지금은 운영하고 경영하고 이런 거를 좀 많이 배워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난감했어요. 이게 모델이 없어가지고. 모델이라는 게 뭐 완전 우리 선배님들 나이 되게 많으신 분들 뭐 10년 전 20년 전에 차린 거 뭐 이런 게 막 모델인데, 근데 요새 최근 2년 안에 성공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2021년도에. 그래서 그냥 반대로 해버렸어요. 그러면 왜 실패했는지 그걸 연구를 해보자. 그걸 연구를 했는데 이제 축소가 두 가지로 대략 되더라고요. 이제 하나는 실력. 예, 보험이 사실 설계사님들이 대부분 다 초보 설계사들이 많기 때문에 뭘 엄청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 설계사는 굉장히 열심히 했으니까 지식은 좀 충분했다고 보고 강의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격이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걸 알고, 내가 첫 3년 동안은 돈 남길 생각했다가는 이건 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3년 동안은 내가 돈 10원도 안 남기겠다 마음을 먹은 게 그때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지금 이사 가는 건 저 아파트 지금 저거예요. 저 아파트요? 예, 저 아파트. 자이 말씀. 예, 자이. 예. 저 아파트도 지금 있는 전세금하고, 예. 제 와이프가 외국 사람이에요. 미얀마 사람인데, 거기에 재작년에 집을 사놨는데 그 8천 주고 샀는데 2억이 됐더라고요. 거기는 집값이 뭐 금방 뛰더라고. 그래서 그거 팔고 전세값 합쳐가지고 여기로 가는 거고, 여기서 번 거는 10원도 없어요. 그 지사장님 살짝 투자 쪽에 예. 눈이 밝으신 게 아닌가. 영업 진짜 열심히 하다 보면 고객층이 점점 올라가거든요. 부자 고객들을 자연스럽게 만나는데, 부자들은 대부분 다 부동산이나 투자 이쪽에 귀동량으로 좀 들으니까 그래도 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도 제 와이프도 영업 때문에 만난 거예요. 제 고객 중에 그 직업소개소 사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미얀마, 뭐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이런 노동자들을 이제 한국에 데리고 와서 그 건설 현장에 일을 시키시는 이제 역할을 이제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 친구들 뭐 보험 가입할 수 있는 게 없냐, 상해보험. 당연히 있죠. 이 친구들이 근데 한 명이 한국에 와서 돈을 벌면 거의 그 본국에 있는 식구들 한 10명씩 먹여 살리는데, 얘가 잘못되면 그 식구분들이 다 거의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보험금도 좀 늘어나는 거예요. 10명 정도 이렇게 넣어줬어요. 근데 3개월 만에 한 명이 사망을 한 거예요. 공사장에서 떨어져가지고 추락으로 사망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건설 현장에서 사람이 사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사가 중단이 돼버려요. 추락사가 아닌 자살로 위장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이거 자살 아니다, 추락사다,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거 도와주다가 막 경찰에 신고하고 막 병원에 가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2달 반에 걸려가지고 이제 보험금 2억이 나갔거든요. 근데 그때 미얀마 대사관에서 어떻게 한국 사람이 자국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냐 그래가지고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 강의를 한번 해달라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 100명에서 강의한 거예요.
그때 제 와이프가 UN 직원이거든요. 와이프가 또 강의가 있었어요. 와이프가 이제 기후변화 전공인데 이제 저랑 앞뒤로 강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되게 와이프가 진짜 예쁘거든요. 네. 밥 먹으러 갔는데 이게 또 마주 앉게 된 거예요. 마주 앉는데 한국말 조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만나자고 이렇게 해봤죠. 했는데 또 와이프가 좀 똑똑해요, 사실은. 한국말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대화가 통할 정도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사귀다가 1년 반 만에 결혼을 하게 됐죠. 그래도 UN 직원은 저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만날 일이 절대로 없어요. 근데 만났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결혼까지 또 하게 됐어요. 보험 하나로 그냥 다 풀려버렸어요. 보험 하나로. 하지만 보험 시작하시는 건 또 추천하지 않으신다고. 근데 이게 제가 봐도 저는 열심히 했지만 운도 좀 따랐고, 예, 운도 따랐고 하기 때문에 다 저처럼 될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사에서 이제 직원들 복지 같은 게 복지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예, 복지가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과자, 예, 과자 항상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카페테리아 자체가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도시락 오늘 또 올 거예요, 아마. 이따가 제가 계속 채워놔요. 그다음에 여기 김치 같은 거 반찬 조금씩 더 있고, 여기 밑에도 또 있어요. 밑에도 여기 막 소세지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아이고, 소세지 뭐 만두 이렇게 있고, 음료수 여기 항상 또 채워놓고, 그다음에 이제 제빙기 있고, 뭐 이렇게 제빙기 있고, 또 전자레인지 있고, 이거 전투식량. 전투식량. 여기도 뭐 정수기는 원래 기본이고, 커피 머신하고 라면 기계가 또 있어요. 한강에서 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사놨고, 컵라면도 또 따로 있고요, 그냥. 그다음에 라면 항상 여기 채워놔요, 이렇게. 예. 여기는 이제 설계사님들 되게 좋아하는 공간인데 바예요. 술 먹는 바. 뷰가 좋아요. 뷰가 좋아가지고 와인도 한 잔씩 하셔도 되고, 와인도 항상 있어요. 여기 보기 안 좋아서 그런데 소주도 있고. 여기가 이제 원래 강의장인데, 설계사님들이 이게 너무 좀 회사 있을 때는 또 앉아만 있어요. 그때 한 번씩 그 정신 맑게 하려면 이제 운동하면 좋거든요. 러닝머신이나 이제 자전거, 예,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끼리 좀 서로 그 운동 같이 하면 좀 이렇게 친해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탁구대도 설치해놓고 저 다트도 해놨어요. 예. 그냥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이직하려다가 그냥 만든 거라 그랬잖아요. 이직할 때 그 느끼는 감정 때문에 회사에 이런 거 해주세요 그러면 회사에서 아마 안 해줄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사장이니까 그냥 내 돈 쓰면 되잖아요. 그냥 제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미팅룸 겸 가끔 고객님들이 오세요. 고객 상담실로 쓰고 있어요. 여기 이제 결혼정보회사 컨셉으로 고객이랑 저희랑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그 컨셉으로 깔끔하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회의실이에요. 회의실 이제 지점 단위로 회의할 때 소규모로 쓰는 회의실. 유튜브 촬영실, 저희. 예, 스튜디오예요. 스튜디오하고 작업도 여기서 다 같이 해요. 여기는 이제 폰부스. 우리는 전화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딱 들어가서 이야기하기 편하게 해서 여기 특수방이 좀 돼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밖으로 소리가 잘 안 나가요. 크게 얘기해도. 그 다음에 여기 약관실이라고, 이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보통 지휘 사무실은 이게 거의 없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보험회사별로 이렇게 약관을 다 배치를 해놔야 돼요. 예. 네, 종이로 보면 또 도움이 되니까 이걸 갖다 놨고, 여기부터는 이제 다 업무 공간.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거의 다 프리랜서다 보니까.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원래 개척을 좀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사놨는데 안 나가더라고요. 자기가 이걸 쓰고 하겠대요. 네, 안 나가가지고 그냥 여기다 모셔놨어요. 네. 네. 좀 분위기 밝게끔 하려고. 근데 어떤 사람은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영업직 인식 아까 보험관에 네네. 차파이, 홈파이 네. 이게 비하적으로 많이 표기되잖아요. 네네. 저는 사실 계속 그렇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보험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솔직히 우리가 필요가 없어요. 고객님들 알아서 해버려요. 그리고 또 인기 직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우리 대한민국 영업 직종 어느 정도 좀 포화 상태인데, 그렇게 좋아져 버리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면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저는 그냥 이 상태가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 예. 이 상태가 좀
오히려 저희들한테는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유리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 지금 지사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벌고 있는 직원이랑 가장 적게 벌고 있는 직원. 그 영업직이다 보니까 항상 일정지는 않아요. 일정지는 않은데 이제 지난달 같은 기준으로 이제 그 실수령액 기준으로 8천만 원 버신 분이 있었고, 또 그 전에 또 높은 사람은 6천, 그 다음에 4천, 예, 하고 한 2천만 원대도 거의 한 10분 가까이 계시고, 예. 그리고 이제 다양하게 또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일 못 보시는 분들은 예, 빵원도 있어요. 빵을 찍으신 분들은 거의 만나기가 힘들어요, 회사에서. 출근을 거의 안 하죠. 예, 보통 출근하는데 빵원은 아닌 거죠?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출근하는데 빵원 찍는 사람은 아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전체 인원 중에 한 명 정도? 예. 하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제가 좀 지켜보다가 한 2달에서 3달 정도 그렇게 연속되면 그냥 바로 좀 보내요.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지사장님은 이제 위치가 네네. 직원이 많을수록 네. 수익은 늘어나는 구조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설계사님들 만약에 이제 보험회사 입사를 하잖아요. 제 입장에서 뭐 종이값밖에 안 나가요. 근데 설계사님들 와가지고 뭐 전 직장에서 300 벌었는데 여기서 뭐 100, 200 벌고 그러면은 옮길 의미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건 좀 냉정하게 좀 얘기를 해줘야 서로 허송세월 안 보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제가 한 명이라도 많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돈을 잘 벌었을 때 저도 참 기분이 좋고 보기가 좋고 걱정 덜 하고 회사 운영하거나 시스템 만들 때 되게 좀 그 수월하게 갈 수가 있는데, 돈을 못 벌고 있잖아요. 그럼 본인도 힘들겠지만 그 못 버는 걸 쳐다보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 딱히 해줄 게 없어요. 내가 그렇다고 뭐 대신 영업을 띄워줄 수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쳐다보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전체 분위기도 되게 중요해요, 보험회사는. 그래서 이제 되게 뭐 이렇게 부정적이거나 한숨을 쉬거나 뭐 그런 분들은 좀 약간 좀 배제를 좀 해놔야 또 열심히 파이팅 있게 하시려는 분들에게 분위기상 좀 해가 안 되니까, 저는 하려면은 제대로 하고 아니면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좀. 그러면 신입분들 첫 달 평균적으로는 어느 정도 매출 하는지? 신입분들이 오히려 처음에 시작하면은 에너지가 좀 높아요. 예, 높아. 의욕도 세가지고 못해도 한 300, 예, 많으면 7, 800, 한 이 정도 사이에서 좀 신입분들이 하는데, 저도 처음에 300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보험 영업 한 7년 가까이 하면서 물어보신 분이 지금 2번째거든요. 전 사실은 이 보험 설계사들이 대한민국에서 좀 열심히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긍심을 느끼면서 일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안타까운 건데, 제가 그래서 설계사님들이 일을 하면서 또 자긍심을 좀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보험 박물관을 좀 제가 만드는 게 사실은 최종 목표예요. 이미지도 좋아지고, 예, 또 보험 산업도 좀 고급화된다고 해야 되나? 예, 수준도 좀 높아질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최종 목표를 사실 갖고 있어요. 제가 그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한 70 정도? 한 25년 정도 남은 것 같거든요.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목표가 이제 한 1,500명 정도 이제 그 직원을 꾸리는 회사를 이제 가질 생각이고, 뭐 매출은 한 10억 정도? 여기서 보험회사에서 10억이면 한 월 100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그 정도 갖고 있고, 하여튼 최종 목표는 제가 보험 박물관이에요.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고. 네네.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저랑 같이 촬영을 했는데, 이거 보시는 분들이 어떤 느낌을 받을까가 사실 제가 지금 궁금해요. 예, 어떻게 영상이 나올지 저는 몰라가지고 아마 이게 초점이 아닐까 싶어요. 혹시 내가 해보면은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영업해서 되게 잘 됐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절대 특별하지 않아요. 저도 되게 그 공부를 많이 해봤거든요. 각 보험회사별로 1등은 어떤 직업이었지, 뭐 나이가 어떻지, 뭐 이런 걸 해봤는데 다 다르더라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원래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험회사에 와서 전량 자기 에너지를 그냥 다 쏟은 거 공통점 말고는 다른 게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보험하기 전에 되게 허송세월을 진짜 많이 보냈고, 뭐 돈 생기면 뭐 술이나 먹으려고 하고 뭐 책 같은 거 전혀 안 읽고 했는데, 그냥 내가 살려고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가진 에너지가 얼마가 됐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그냥 쏟아붓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근차근히 하나가 됐고, 또 부족함을 또 중간에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뭐 강의도 듣고 책도 듣고, 또 선배님들 또 그러니까 엄청난 그 대선배님들이 있어요. 막 뭐 65세인데 막 20억 벌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한테 한번 어렵게 만나가지고 쫓아가서 얘기도 듣고 이런 걸 좀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내가 영업 잘해야지. 나는 보험 영업 선택했으니까 보험 영업 잘해야지 하면서 그냥 에너지를 다 쏟았던 거 하니까 결과가 좋게 나오더라라는 건데, 이거는 저만 그런 것 같진 않고 그냥 누구나 다, 진짜로 이건 누구나 다 자기 에너지 전량 다 쏟으면 된다.
근데 중간에 막 흔들릴 때가 있어.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몸은 출근했는데 내가 이 회사에 다녀야 되나, 영업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그런 데는 힘들다. 예, 그런 건 힘든데 그냥 거기 흔들림 없이 그냥 쏟아버리면은 거의 무조건 된다라고 저는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